여러분, 노후에 행복하게 사는 법 알고 싶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합니다. 왜냐고요? 남 눈치 보느라, 자식 눈치 보느라 평생 살아온 방식을 못 바꿔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 그 모든 걸 바꿔드립니다. 다 들으시고 나면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너무 쉬워서 절로 감탄이 나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야기들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배신당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말 믿기 싫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했더니 명절에 연락도 없는 자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실 앞에 가슴이 무너지셨는지. 70대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다 대줬어요. 집도 사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혼자 차례를 지내셨습니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식은 이제 내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걸 줄이세요. 대신 내 삶을 채우세요.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두 번째, 돈 없으면 불행하다. 천만에요. 노후에 돈이 없으면 끝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짓눌려 사셨나요?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월 120만 원으로 사는 78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텃밭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저녁엔 막걸리 한 잔. 그분 얼굴에 불행이 없습니다. 반면 퇴직금 3억 있어도 자식 걱정, 건강 걱정에 하루도 편히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행복을 만듭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을 즐기세요. 없는 것 세지 말고 있는 것 세세요. 그게 노후를 바꿉니다. 세 번째, 친구 많으면 행복하다. 착각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50년 넘게 알던 친구한테 상처받아 보셨나요?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65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30년 친구가 자기 험담을 뒤에서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나서 한 달을 알아누웠습니다. 친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한 두 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짜 인연은 정리하세요. 에너지 빼앗기는 사람 곁에 있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건강 챙기는 게 효도입니다. 자식한테 패 끼치기 싫다고 아파도 참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가 아파서 쓰러지는 게 자식한테 훨씬 더 큰 부담입니다. 72세 아버지가 허리가 아팠습니다. 자식 걱정될까봐 1년을 참았습니다. 결국 수술하게 됐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찍 갔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걸 말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세요. 내 몸에 투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쉬는 것도 실력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죠?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놀면 게으른 것 같고. 여러분, 그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분이 많습니다. 정원에 앉아 멍하이 하늘 보는 것, 그게 낭비라고 느끼십니까? 천만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야말로 뇌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창의력이 생기고 지혜가 자랍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충전입니다. 하루에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차 한 잔 마시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 물건 버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하시죠?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자식이 쓸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물건들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65세 남성분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 20개를 버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트이는 것 같다고. 물건은 기억이 아닙니다. 물건을 버려도 추억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봉투 하나씩 버리세요. 1년 뒤에 여러분 집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인생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7번째, 배우자에게 솔직해지세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한테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나요? 75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제일 후회한 건 돈도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좀 더 다정하게 말할 거리 한마디였습니다. 배우자는 내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우자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8번째, 아침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눈 떠서 첫 번째로 뭘 하세요? 혹시 바로 핸드폰 보시나요? 가족 걱정부터 하시나요? 그렇다면 아침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67세 남성분이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 스트레칭, 창문 열고 공기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틀기. 3개월 뒤 이분 말씀이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30분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을 내 페이스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내 페이스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핸드폰 보기 전에 창문을 여세요. 바깥 공기 한 마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9번째, 화를 참지 마세요. 단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사셨죠? 화가 나도 꾹꾹 눌러 담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가 어디 갑니까? 몸으로 갑니다. 관절로, 위장으로, 혈압으로 갑니다. 오래 참기만 하다가 퇴직 후에 갑자기 화가 폭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놀라고 본인도 당황합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화를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감정도 소중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30분 걷고 오세요. 그리고 차분하게 나는 이럴 때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싸움 아닌 대화가 됩니다. 10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나이는 핑계입니다. 뭔가 배우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72세의 그림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나 같은 노인이 뭘 배워? 라고 처음엔 추저했습니다. 2년 뒤 그분 그림이 지역 전시에 걸렸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울 때 뇌가 젊어집니다. 치매도 예방됩니다.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림이든 노래든 요리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11번째, 관계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연락만 하면 돈 빌려 달라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시죠? 그분 연락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죠? 68세 남성분이 30년 지인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속 편한 게 오래됐다고. 착한 사람이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인연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 기운이 빠지는 사람, 기운 빠지는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12번째, 혼자 걷는 시간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혼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71세의 남성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지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답이 옵니다. 하루 20분만 혼자 걸어보세요. 핸드폰 없이 그냥 걸으면 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13번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 나만 먼저 연락해야 해? 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연락을 끊었던 73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밉니다. 그 손을 잡으면 두 사람 다 행복해집니다. 오래 연락 못한 사람 한 명 떠오르죠. 지금 당장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14번째, 먹는 것에 진심이 되세요. 혼자 먹으면 대충 때우게 되죠. 혼밥이 서글을 푸다고 느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먹는 것에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69세의 남성분이 매일 아침 예쁜 그릇에 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분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그릇, 좋은 음식, 이건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예쁜 그릇 꺼내세요. 좋아하는 음식 만드세요. 혼자라도 상 차려서 드세요.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15번째 책 한 권이 친구 10명보다 낫습니다. 외로울 때 사람 찾으시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잠 못 들 때 혼자 있을 때 뭘 하세요? 70대의 독서 습관을 들인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잘 안 탄다고 합니다. 책 속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읽다 보면 맞아 나도 그랬어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치유입니다. 도서관에 가 보세요. 1,000원도 안 씁니다.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첫 페이지 열면 됩니다. 16번째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죽음 이야기 불편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오늘을 낭비하게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암성호를 받은 68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납니다. 오늘 해가 지는 것, 오늘 밥 먹는 것 다 기적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가 뭐지? 그게 오늘을 완성하는 겁니다. 16번째, 자연 가까이 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 빌딩 숲속에서 자꾸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막힌 것 같고 숨이 차고. 여러분, 우리 몸은 자연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작은 마을로 이사한 74세 부부가 계십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6개월 뒤 둘 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꼭 이사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 하나면 됩니다. 흙을 밟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 뇌가 쉽니다. 이번 주 안에 공원 한번 다녀오세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18번째,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트세요. 젊을 때 좋아하던 음악 요즘도 들으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음악도 사치 같고 쓸 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음악은 기억입니다. 감정입니다. 치유입니다. 77세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권한 것 중 하나가 좋아하는 음악 매일 듣기였습니다. 6개월 뒤 진행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 눈물이 나도 좋습니다. 그 눈물이 막힌 것을 풀어줍니다. 지금 당장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 찾아서 들으세요. 크게 틀어도 됩니다. 따라 불러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19번째, 감사일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힘들고 불평이 쌓이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평하는 뇌는 자꾸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감사하는 뇌는 자꾸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쓰는 71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 목소리 들었다. 이게 전부인데 6개월 뒤 이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훈련됩니다. 쓸수록 는다는 말이 여기서도 맞습니다. 오늘 밤 메모지에 감사한 것 3가지만 쓰세요. 작은 것도 됩니다.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마지막 수십 번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고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직장 다니고 살림하고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더 잘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늙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하늘 본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하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남은 시간 여러분 것입니다. 자, 오늘 20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에게 기대지 말 것, 돈보다 오늘 하루를 채울 것, 가짜 인연은 정리할 것, 건강은 나를 위해 챙길 것, 아침 30분은 내 것으로 만들 것, 물건을 버려서 마음을 가볍게 할 것, 배우자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것, 혼자 걷는 시간 가질 것, 먼저 연락하는 용기를 낼 것, 나를 대접하며 밥 먹을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최고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채널을 살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